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국립경주박물관에 왔습니다. 이디야 커피 경주박물관점에서만 판매하는 수막새 마들렌입니다. 이번에 설명을 할 것은 경주 얼굴무늬 수막새, 이거를 설명하겠습니다. 얼굴무늬 수막새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박물관에서 한문으로 표기를 해놓기는 인면문, 원, 와당 이렇게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이게 와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로 수막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와도 암기와 수기와, 막새도 암막새, 수막새 이렇게 암수를 나눠서 이름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이 경주 얼굴무늬 수막새라고 하는 것은 2018년에 보물 2010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이 얼굴무늬 수막새라고 하는 것이 그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다가 그게 아마 한 1972년 그쯤입니다. 1972년 연초에 경주 박물관장이 일본 나라시의 시장의 초청을 받아서 일본을 가게 됩니다. 그때 일본에 갔다가 경주 박물관장이 그 전에 일제강점기에 조선 총독부 박물관 경주 분관이었지 않습니까? 경주 박물관이 거기에 박물관장으로 있었던 일본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당시 경주 박물관장의 요즘 같으면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 선생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간 김에 그 스승을 찾아뵙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필이면 그 일본인, 그러니까 전직 경주 분관장이 이 수막새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이죠. 조선에는 참 그 문화재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수막새 지금 다나카 씨가 지금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박물관장이 그거 어떻게 연결해 가지고 좀 기증을 받게 해달라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일이 아주 일사천리로 진척이 돼가지고 1972년 10월에, 그러니 같은 해 아닙니까? 몇 개월 만에 다나카 씨 부부가, 당시에 그 수막새를 가지고 있던 소장자가 경주까지 직접 와서 아무 보상도 없이 이거를 기증을 합니다. 기증식 사진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재청에서는 바로 이 수막새를 기증하는 이것과 같은 이런 식으로 문화재 환수를 할 때 이게 바로 아주 모범적인 사례다. 물론 다나카 씨에게 고맙게 여기면서 앞으로 이렇게 문화재를 돌려받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1972년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2018년에 이르러서
2018년 10월 2일 국내에 이런 이제 뉴스가 나옵니다. 문화재청에서 바로 이 수막새를 보물로 지정하겠다고 하는 예고를 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돌아온 지 46년 된 때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그런데 이제 이 수막새를 보물로 지정하는 그 작업을 한 문화재청장, 이 사람도 또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 문화재청장은 정재숙 청장입니다. 같은 해 2018년 8월 30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문화재청장으로 임명을 한 사람인데, 그때 문화재청장으로 임명할 때도 이거는 참 이례적인 일이다. 왜냐하면 그 정재숙 씨가 기자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기자 활동을 많이 했는데 1995년에 한겨레 신문 기자, 또 한겨레 20일 기자, 한겨레 사회부 기자, 한겨레 신문 문화부 기자, 이렇게 기자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내내 이 기자로서 일을 하다가 거의 끝 무렵, 이 문화재청장이 될 무렵에는 보니까 중앙일보 기자라든지 JTBC의 문화 관련 부장, 이런 임무를 맡았던 그야말로 기자 출신인데, 이제 이런 인물을 문화재청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당시 김의겸 대변인이 그렇게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정재숙 문화재청장이 바로 수막새를 보물로 지정하는 임명이 되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이런 그 임무 수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얼굴무늬 수막새라고 하는 이 기와 와당, 이게 2018년 11월 27일에 보물로 지정이 됩니다. 현재 박물관이라든지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정확히 날짜를 밝히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은 기증을 받은 이후 46년 만에 이런 그 문화재 보물로 지정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굴무늬 수막새, 이러니까 얼굴 무늬면은 무늬가 얼굴 무늬인가, 또 수 하면은 암수니까 수컷 암컷 하는 수컷, 막새, 막는 기와, 이 정도 풀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영어가 더 그 뜻을 이해하기에 쉽습니다. 얼굴무늬 수막새를 문화재청에서는 더 루프 앤드 타일 위드 휴먼 페이스 모티프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여기에서 경주 박물관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주 박물관에서는 이 마지막에 휴먼 페이스 모티프가 아니고 휴먼 페이스 디자인,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과 다른 표현을 쓴 까닭이 무엇인지, 박물관에서 그와 같이 한 데에는 어떤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영어가 더 쉽다 그랬는데, 더 루프 엔드, 엔드는 END 해서 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붕 끝, 이렇게 되겠죠. 타일은 욕실에 붙이는 것도 타일이고, 바닥에 까는 것도 타일이고, 지붕에 올리는 기와도 타일로 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와 지붕, 지붕 끝에 붙이는 기와,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뒷부분이 휴먼 페이스, 그러면은 인간의 얼굴, 이렇게 될 겁니다. 인간 얼굴 모티프, 인간 얼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지붕 끝, 지붕 끝에 다는 기와다,
더 쉽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티프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인물을 보고 똑같이 미인이든지 아니면은 아주 용맹스러워 보이는 사람이라든지 하는 그 얼굴 자체를 그대로 깎듯이 혹은 빗듯이 만든 것이 아니고 사람 얼굴을 토대로 만든 것이다. 사람 얼굴과 관련해서 만든 작품이다. 만든 기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물 조각이 아니다. 그런 것이죠. 이게 이 수막새를 보면서 우리가 이모저모 따져보고 생각을 할 때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얼굴무늬 수막새는 사적 제15호 흑륜사지에서 출토됐다. 이렇게 전합니다. 일단 큼직하게 봐서 이거는 기와 조각입니다. 원형이다. 원와당이다 그랬는데 둥근 원 모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깨어져 버리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 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나 되는가? 그냥 모습을 그 생김새를 들여다보지 않고 이렇게 원을 그려보면 3분의 2 정도가 남아있다. 그보다 좀 적게 남아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많이 깨져나가서 사실 이걸 보면은 입을 표현한 부분도 한쪽 입은 아예 나타나지도 않고 그리고 그 아래 턱 부분은 그대로 다 없어졌고 또 우리가 보기에 오른쪽 코를 기준으로 옆으로 수평선을 그어보면 그 아래쪽이 다 없어졌습니다. 왼쪽도 턱의 시작 부분이라고 광대뼈에서 내려와서 턱의 시작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래쪽은 다 없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 상당 부분이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얼굴무늬 수막새라는 것을 처음 우리가 만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없는 분들은 이게 뭐가 있는 것일까 이렇게 기대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박물관에 와서 이 기와 조각을 보는 사람들은 하는 말이 이렇게 조그만 거야? 한 호떡 정도 된다. 그런데 그보단 클 줄 알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주 작고 그 원형 그 둥근 모양도 다 떨어져 나가고 얼마 없고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 사이에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고 인기도 있고 상업적인 그 디자인에 활용도 되고 있고 그런 수막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말 손바닥만한 기와 조각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깊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가, 얼마나 긴 역사를 1500년 역사를 꿰뚫고 들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읽어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직접 우리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자료 검색도 하지 말고 혹시 알고 있던 것도 잊어버리고 덮어버리고 그냥 보십시오. 그냥 이 모습을 들여다 보면서 이게 무엇이냐, 이게 이렇게 생겼구나,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이렇구나, 이렇게 그 크기는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쉽게 가늠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10cm 남짓 호떡만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머지 그 뺨을 표현한 표면,
또 그림자가 이렇게 선명하게 지는데 그림자 부분에 내가 끌려가서는 안 되겠다. 뭐 이 정도 생각을 하면서 한번 요모조모 뜯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